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연산 연구소 수학 다지기 시간입니다. F단계 2로 4주차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자연수 혼합계산이죠. 네, 자연수 혼합계산인데 항이 크게 보니까 두 개 보이죠. 그렇죠? 네, 가운데 덧셈 있고요. 그리고 42부터 여기까지. 그렇죠? 항이 하나, 둘. 그쵸? 예. 그래서 앞에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계산해서 더해주면 되는 덧셈 문제네요. 크게 보니까 덧셈 문제네요. 그쵸? 네. 그러면 계산 해볼까요? 첫 번째 항은 이렇게 계산, 이렇게 계산. 첫 번째 항은 괄호가 있어서 괄호부터 해야겠네요. 그쵸? 예. 42를 어떤 수로 나눠야 하는데 괄호 안에 있는 수가 괄호는 묶어서 먼저 계산하시오 하는 기호니까 묶어서 먼저 계산하면 곱셈 먼저 하고 덧셈하면 되겠죠. 3이 6 더하기 1은 7이네요. 쉬워 보이죠? 그죠? 정리가 좀 되니까 쉬워 보이죠? 네. 그러면 42 속에 7은 7, 6에 42 6번 들어있고 14는 4번 들어있네요. 그죠? 그래서 10이네. 이렇게. 그죠? 간단하네요. 네. 계산 순서만 잘 정리하면 되는데 여기서도 항을 먼저 딱 구별해 놓으니까 엄청 쉽게 해결되죠. 두 번째 문제 봅시다. 소수 혼합계산이에요. 그렇죠? 소수 혼합계산인데 크게 보면 항은 하나고 괄호 안에 항이 두 개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괄호 안에 정리한 다음에 0.4를 곱해주면 되겠군요. 그렇죠? 네, 괄호 안에를 어떻게 정리할까 봤더니 0.4는 계산할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0.4 그대로 두고 6.84를 1.9로 나눠야겠어요. 수수 나눗셈 기억나죠? 6.84 나누기 1.9를 할 건데 소수 나눗셈이든 분수 나눗셈이든 나누는 수를 간단하게 해주면 계산이 쉬워져서 나누는 수 1.9를 19로 만들 생각이에요. 그렇죠? 나누는 수의 10배 했어요. 그러면 나누는 수, 나누어지는 수도 10배를 하면 돼요. 그렇죠? 68.4 이렇게. 그럼 몫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렇죠? 분수의 성질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나뉘는 수는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 분모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영양이 같은 수를 나누어도 분수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역시나 나눗셈의 목도 변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해봅시다. 68.4 나누기 19. 자, 68 속에 19는 몇 번 들었을까요? 3번. 그렇죠? 57이니까 말이죠. 3번. 그리고 났더니 11이 남고 목대 소수점 자리 정해졌고요. 4 내려왔네요. 그러면 19. 9에다 뭘 곱하면 끝자리가 4로 끝나지? 6이네. 그쵸? 좋아. 6, 9, 54. 6일은 6, 50 올려놓은 거 더해서 계산 끝났군요. 3.6이에요. 그쵸? 0.4에 3.6을 더해서 0.4를 해주면 되겠네. 그렇다면 괄호 안에가 이제 아주 깔끔하게 4 곱하기 0.4 괄호 안에 4로 정리돼서 계산이 쉬워졌죠? 네. 그러면 4, 16 소수점 아래 한 자리 만들어. 그쵸? 그래서 1.6 이렇게 2번 문제 끝났습니다. 그쵸? 계산하는 순서 잘 보고 정확하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분수 문제네요. 분수 혼합 계산, 분수 덧셈 뺄셈이 섞여 있군요. 그런데 이 문제는 아까 1, 2번 했던 문제하고 좀 달라. 왜 달라? 등식이잖아. 등호가 있어요. 그렇죠? 왼쪽에도 항이 있고 오른쪽에도 항이 있는 등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가운데 뭘 더했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등식의 성질 안 잊어버렸죠? 선생님이 등식 나올 때마다 이렇게 양팔저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죠. 똑같아. 똑같은 상태라면 똑같은 양만큼을 덜어내도 되고 채워도 되고 또 영양이 같은 수를 곱해도 영양이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의 양배는 변하지
많아. 그죠? 똑같아. 그죠? 등식은 성립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을 좀 잘 해봅시다. 그쵸? 네. 상태 그대로 계산을 분수인 상태로 해서 해도 되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왕에 양팔자오를 넣고 등식의 성질 얘기했으니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도 됩니다. 분모가 이렇게 다 다른 경우 등식이니까요. 양쪽에 같은 수만큼을 곱해가지고 분모를 1로 만들어버리는 거지. 모든 분모를 1로.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11, 분모 11, 9, 99에 최소공배수를 곱해주면 되겠어요. 항마다 다 공평하게 곱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도 99를 곱하고요. 첫 번째 항에 99 곱하고 두 번째 항에도 99를 곱하고 그렇지? 세 번째 항에도 99를 여기다가도 99를 곱하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99분의 7에다도 99를 곱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계산을 좀 간단하게 해보려고 분수를 자연수로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약분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얼마가 됐지? 여기는 9. 그러면 9이 18이네. 첫 번째 항은 18이고요. 두 번째 항은 99 곱하기 네모죠. 세 번째 항은 약분이 되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44가 되었지. 마지막에 오른쪽에 있는 이 항은 분모가 사라지면서 분자 7만 남겠지. 이렇게. 어때요?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조금 더 쉬워 보이나요? 맞아요. 쉽게 계산하려고 이렇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계산 들어가 보죠. 99 곱하기 네모를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럼 99 곱하기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줄까? 뺐던 44는 더해주고 이 7에다가 뺐던 44는 더해주고 더했던 18은 빼주면 되겠어요. 그쵸?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7에다 44는 더해주고 더했던 18은 빼주고 이렇게 하면 99 곱하기 네모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99 곱하기 네모는 그러면 44에서 18을 빼야겠네요. 44에서 18을 빼서 7을 더하면 되겠어요. 44에서 18을 빼면은 20 빼고 1을 돌려줘. 그러면 얼마지? 20을 빼면 20 남았지. 2를 돌려받았어요. 그러면 이 4였던 것이 2를 돌려받아서 26이 되었네. 26에다 7을 더했네. 33이로구나. 그쵸? 여기 20 남았고 여기 4랑 2 더해서 26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3으로 양쪽을 또 나눌 수 있어요. 그쵸? 33이 한 번, 33이 세 번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이 수는 1 나누기 3이니까 뭔가요? 3분의 1이겠지. 이렇게. 그쵸? 네. 자, 이렇게 양쪽에 똑같은 수로 곱해가지고요. 그쵸? 분모를 약분해서 없애버릴 생각을 했더니 자연수 계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때요? 이 방법 괜찮죠? 그냥 분수인 상태로 해도 물론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죠? 어떻게 똑같은 결과가 나와? 요 99분의 얼마? 99분의 298 더하기 네모 그대로 두고 얘 99분의 44 11배니까 얘는 99분의 7 이렇게. 그쵸? 그러면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99분의 7에다가 99분의 44를 더하고 분모 똑같이 맞췄으니까 그냥 더할까요? 44는 더하고 18은 빼야겠어. 이렇게. 그죠? 분수인 상태로 계산해도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44에서 18을 빼면 아까 우리 26에서 7 더하니까 33 해서 약분해주면 3분의 1 똑같은 결과 나오죠? 네. 자, 분수로 해도 되고 자연수로 만들어서 해도 됩니다. 그렇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면은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4번 문제. 4번 문제 갑니다. 4번 문제는 같은 책을 형은 전체의 3분의 1을 읽었고 동생은 전체의 4분의 1을 읽었습니다. 이때 형이 동생보다 12쪽 더 많이 읽었다면 이 책의 전체 쪽수가 몇 쪽일까요? 이런 문제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자 봅시다. 선생님이 미리 조금 책의 전체 쪽수를 이렇게 사각 띠 그래프처럼 그려놓았습니다. 그렇죠?
전체 책에 쪽수가 있는데 그중에 형은 얼만큼을 읽었대요? 얼만큼을? 3분의 1을 읽었대요. 그럼 형이 이만큼 읽었다는 거야. 얘가 3분의 1인 거지, 그치? 동생은 4분의 1을 읽었어. 요만큼을 읽었어. 그치? 그러면 형하고 동생이 읽은 양은 비율로 보면 얼만큼 차이가 나요? 여기 요만큼은 어떻게 구할 수 있지? 3분의 1에서 4분의 1을 빼면 되겠다. 맞죠? 그랬더니 12분의 4에서 12분의 3을 빼니까 12분의 1만큼, 전체의 12분의 1만큼 차이가 나네요. 비율이. 그쵸? 여기 들어갈 게 지금 12분의 1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쵸? 그런데 전체 쪽수는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죠? 어쨌든 형과 동생이 읽은 쪽수의 비율의 차이는 12분의 1이라는 걸 알았죠. 그러면 우리가 전체 쪽수를 이번에는 네모라고 놓을까요? 전체 쪽수? x라고 해도 돼. 그렇죠? 모르는 어떤 거 x로 쓰기로 했으니까 오늘 한번 써볼까요? 자, 그러면 전체 쪽수 x라고 두면 x의 얼마가? 12분의 1이 12개로 나눈 것 중에 한쪽이 그게 12쪽이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x는 뭐예요? 12 나누기 12분의 1이니까 12 곱하기 12가 돼서 얼마인가요? 144 나왔네요. 그쵸? 네. 전체 쪽수 나왔습니다. 144쪽입니다. 이렇게. 그죠? 네. 144쪽입니다. 이렇게. 아,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5번인가요? 네. 5번입니다. 5번 문제 봅시다. 연못을 한 바퀴 도는데 A는 15분, B는 20분이 걸렸어요. 그런데 A와 B의 속력의 비는 얼마일까요? 하는 문제네요. 속력의 비. 속력의 비. 연못 한 바퀴 도는데 15분. B는 20분. A와 B의 속력의 비는 얼마일까? 이렇게 묻는 문제예요. 자, 우리가 시간과 속력을 곱하면 거리가 나온다는 건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정리해서 풀어보죠. A의 분속은 얼마인가요? A의 분속은 몰라요. 그쵸? A의 분속을 몰라. 그래서 A의 분속을 소문자 A로 놓을까요? 자, B의 분속을 소문자 B라고 놓을까요? 이렇게 놓을게요. 자, A는 분속이 A야. 그치? B는 분속이 B야. 그러면 1분의 A씩 15분을 갔어요. A가요. 그쵸? B는 1분의 B만큼씩 해서 20분을 갔어요. 그런데 둘 다 연못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러면 연못 한 바퀴는 똑같은 거리니까 이렇게 등식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A 곱하기 15는 B 곱하기 20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A 대 B 이 곱셈식을 비례식으로 만들어 볼까요? A 대 B는 자, 우리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과 같다는 거 기억나죠? 네. 그러면 A랑 곱해지는 15는 외양으로 가야겠네. 그렇죠? 그다음에 B랑 곱해지는 20은 내양으로 들어와야겠네. 이렇게. 이거 약분하면은 몇 대 몇인가요? 4 대 3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A와 B의 속력의 비가 4 대 3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똑같은 거리를 한 사람이 15분 만에 가고 다른 한 사람이 20분 만에 갔다는 것은 누가 빠르다는 거예요. A가 빠르다는 거죠. 그렇죠? 이럴 때 같은 거리를 가는데 시간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의 비는 그것의 반대가 속력의 비가 되겠죠. 그렇죠? A는 속력이 빠를 것이고요. B는 속력이 좀 늦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의 비를 거꾸로 써주면 이제 전항과 호항을 뒤집어 놓으면 속력의 비가 된답니다. 왜 그러는지 알겠죠? 네. 알겠죠? 이렇게 우리는 A 대 B의 속력의 비도 구해봤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비례식으로 가지 않고 이 상태에서 고민을 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 식을 이렇게 바꿔도 돼요. A는 B 곱하기 20을 뭘로 나눈 거지? 15로 나눈 겁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죠? 그럼 이거 약분하면 A는 B의 3분의 4예요. 이렇게. 그 얘기는 뭐야? B의 3분의 4가 A와 같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우리는 이거 해석해본 경험이 있죠. 그죠? B를 얼마로 봤을 때? B를 3이라고 봤을 때 A는 3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그쵸? 네. 그래서 어떻게 해도 A와 B의 속력의 비는 4대 3이 나옵니다. 그죠?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시간의 비를 거꾸로 놓으면 속력의 비가 되는구나 하는 걸 기억해 주면 좋겠네요. 그쵸? 네. 자, 5번 문제가 끝났습니다. 우리 5번이 끝났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또 6번 문제에서 만나기로 할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따 봐요. 안녕.